첫 번째 주인공부터 볼까요? 첫 번째 주인공은 하정우 후보, 박민식 후보, 한동훈 후보. 평택 못지않게 뜨거운 부산 북갑입니다. 한동훈 후보와 하정우 후보 간의 토론을 둔 설전이 첫 번째 주제인데요. 이야기 들어보시죠. 하정우 후보는 정치 신인입니다.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내니까 그냥 찍어줘야 됩니까? 토론에 나오십시오. 토론도 나오지 못하고 무서워하는 후보가 어떻게 부산 북갑의 발전을 이끌 수 있겠습니까? 말싸움 대신 그냥 딱 결과로 단디 보여드리겠습니다. 경쟁 대신 성과를 만들겠습니다. 쌈박질할 시간에 일만 하겠습니다. 방송사 TV 토론을 둔 신경전인데 한동훈 후보는 토론하자, 하정우 후보는 말싸움 대신 내 갈 길 간다, 뭐 이런 분위기예요. 선관위 주최 TV 토론만 참여하겠다, 하정우 후보. 다른 TV 토론 불참하겠다, 박민식 후보. 토론 언제든 환영, 하 후보도 들어와라. 한동훈 후보, 대통령이 허락 받고 토론 와라, 뭐 이런 발언도 했어요. 김현정 의원님, 토론을 둔 한동훈 후보와 하정우 후보 간의 설전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그 토론 법정 토론 보장돼 있잖아요. 그 토론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추가적인 토론을 하자는 건데 2, 3위 후보들의 전략인 거죠. 어떻게든 좀 판을 좀 흔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좀 하는 것 같은데 또 반대로 1위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렇게 추가적인 법정 토론 외에 추가적인 토론을 통해 가지고 그 뭐 정쟁의 장으로 빨려 들어갈 이유가 없다 이런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토론을 통해서 정책과 비전 토론을 하겠습니까? 상대방에 대한 네거티브, 마타도어 뭐 이런 식으로 흘 가능성이 대단히 높거든요. 거기다가 한동훈 후보의 스타일을 보면은 뭐 저기에서도 어제도 그 얘기를 거기다 또 뭐 이재명 대통령 끌어들이고 정청래 대표 끌어들이고 막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말꼬리 잡아가지고 이렇게 뭐 비판하고 상대방 후보 깎아내리고 이런 식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정우 후보 입장에서는 그 북구갑의 그 발전이라든지 그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자기 정책 공약으로 보여드리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 굳이 이렇게 그 상대 후보들이 하는 그런 프레임에 빨려 들어갈 필요는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려들 필요 없다. 법적으로 해야 하는 토론은 다 한다. 이런 그렇습니다. 입장이군요. 네. 자, 김광선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이게 언뜻 보면 이제 법적으로 정해진 토론하면 되는 거지 왜 그 외 토론을 하려고 하냐 이게 뭐 일리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제 법적인 토론 자체는 시간적 제약이 많고요. 그다음에 후보자가 많습니다. 후보자가 많기 때문에 형식적인 토론에 그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토론회 자체가 사실은 뭐 정책이랄지 또 우리가 사실은 선거가 이게 대통령 선거가 아니잖아요. 대통령 선거는 딱 대통령 후보자에 집중이 되는 건데 지금 뭐 보궐선거, 재보궐선거 이루어지는 것이 14개 지역 아니에요? 예. 전국적으로 지금 또 지방선거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검증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분산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검증, 정책이 됐건 개인의 어떤 자질에 대한 검증 자체도 토론 말고는 할 게 없어요. 어떻게 검증을 하죠, 우리가? 왜냐하면 토론을 안 하면 일방적으로 계속 퍼붓는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러면 오히려 더 쌈박질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식처럼 우리가 좀 스탠딩 토론이 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주제의 제한 없이 계속 토론을 하다 보면 컨텐츠가 나오거든요. 저 사람의 자질, 능력, 지적인 수준, 정책에 대한 이해도, 그다음에 도덕적인 어떤 검증. 그래서 토론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선거에 있어서는 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제 민주당 입장은 그럴 거예요. 지금 부자 몸살이기라고 해서 뭐 이미 선거판 다 끝나가는데 우리가 이겼는데 구태여 가가지고 뭔가 실수 하나를 조금이라도 하면 이제 선거에 영향을 미칠까 걱정을 하는 거죠. 이제 그렇지만 그런 태도는 내가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예.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뭐 아주 압도적이지 않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토론을 해서 자질, 도덕성, 정책 이 검증하는 것이 사실은 이게 맞는 거죠. 그런가 하면 부산시장 선거도 뜨겁습니다. 박형준 후보, 전재수 후보, 박형준 후보 두 사람 얘기 들어보시죠. 까르띠에 시계를 안 받으셨다고 분명하게 답변하실 수 있는지, 하드디스크 때려 부시는 것도 모자라서 망치를 들고
또 밭에 갖다 버리고 목욕탕에 갖다 버리고 이런 일을 하는데 검찰이 봐준 것처럼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짜고 덮어씌우고 해가지고는 표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박 후보가 의욕이 없어서 저희들이 네거티브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할 게 차고 넘쳐요. 많이 이번 하시면서 선거 뭘 캠페인을 하나 근거도 없는 걸 갖고 5년 전 얘기를 재탕하면서 의혹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 그 자체가 대단히 온당치 않은 일입니다. 그 LCT가 복마전이었지 않습니까? 그 정치인 얽혀가지고 브로커 얽혀가지고 또 특혜 분양 의혹까지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됐기 때문에 기자들이 그 질문을 한 것이고 그래서 팔겠다고 하신 거예요. 근데 5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도 안 팔고 계신 거예요. 지금 두 후보 사이에서 보좌진이 망치로 PC를 부셨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부산시장 선거판에서 제일 논란이 되고 있는 지금 대목인데 검경 합수단에 따르면 전재수 의원실의 보좌진들 4명에 대해서 이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압수수색 닷새 전 PC 하드디스크 드라이버로 해체한 뒤 망치로 내려쳤다라는 내용이 공소장에 담겨 있어요. 저장장치 SSD 손과 발로 구부려 복구를 불가능하도록 하게 했다. 훼손된 증거물을 주거지 인근 밭에 버리거나 목욕탕 쓰레기통에 유기했다라는 내용이 공소장에 등장합니다. 야당에서는 까르띠에 시계 금품 받지 않았으면 보좌관들이 망치로 PC를 내려쳤겠냐. 그리고 보좌진들이 저런 증거인멸 행위에 대해서 전재수 의원 후보는 인지했는지 여부를 집중 묻고 있습니다. 자, 공소장 내용을 한번 재구성했는데 함께 보시죠. 선임 비서관 A씨가 주도하여 이런 증거인멸을 벌였다라고 공소장에는 돼 있다는 거고요. 인턴 비서관에게 막내죠, 방에서 압수수색 나올 수 있으니 책 잡힐 일은 만들면 안 된다라며 PC 초기화를 지시했다는 겁니다. 주진우 의원은 보좌진의 증거인멸, 전재수 의원이 모를 수 있는 구조 아니다. 어떻게 의원 모르게 보좌진과 인턴이 이런 망치로 PC를 부수는 일을 할 수 있느냐라며 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자, 지금 부산시장 선거에서 이 내용이 가장 뜨겁게 논란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선거의 알 권리 차원에서 양당 모두 다 공의 입장 전해드리겠고요. 박형준 후보 측 주장과 전재수 의원 측 해명도 저희가 다 공의 전해드리겠습니다. 돌직구쇼는 각 내용을 전달해드리는 전달자 역할만 하겠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안용환 의원님 이 대목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도 하셨기 때문에 뭐 의원 방에 있는 보좌진, 인턴 그런 구조도 잘 아실 텐데. 되게는 알죠. 뭐 저 정도의 사안을 때려 부수고 한 사안을 의원이 모른 채 한다. 저는 뭐 전재수 의원실의 방 구조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보좌관의 권력이 엄청난 방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상식선에서 본다면 의원들이 모를 수가 없습니다. 상식선에서. 그리고 지금 전재수, 박영준 두 후보는 양자 토론을 했네요. 그 전재수 의원의 그 용기를 제가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토론을 할 때 현재 박형준 시장 측에서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줄기차게 물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 합니다. 받았으면 받았다. 뭐 할 수가 없겠죠. 안 받았으면 안 받았다 이야기하는데 안 받았다 했다가 나중에 허위사실 유포로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 주제만 들어오면은 왜 자꾸 뭐 정쟁을 하느냐, 검찰에서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돌려대요. 그 발언에 대해서 말을 못 하고 있다는 게 전재수 후보의 지금 가장 큰 약점입니다. 이 망치로 내려부순 대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 부분은요. 아까 앵커도 잠시 말씀하셨지만은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범죄 혐의가 없으면은 여기 범죄 혐의는 까르띠에 시계를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안 받았고 떳떳하면은 그 안에는 많은 자료가 들어 있을 텐데 의원 뭐 각종 대정부 질문이라는 자료가 들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중요한 자료가 들어 있는 컴퓨터를 때려 부순다? 전 이해가 안 됐어요. 이례적이다. 이례적이죠. 아니 아무런 죄가 없으면 왜 때려 부숩니까? 아까운 거. 그리고 저거 사실 의원실에 있는 컴퓨터는 의원실에 있는 컴퓨터라고 한다면은 그럴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다면은 저것은 공용 기물이에요. 국회 겁니다. 그걸 저 어떻게 처리했는지 모르겠어요. 공용 기물 파손 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지역 사무소라면 좀 별개의 내용이 되겠지만 아마 이제 지역 사무실인 것 같죠. 저 네. 무슨 부분은. 네네. 그러나 어찌 됐든 문제가 없는데 때려 부순다. 그것도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의원이 몰랐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좀 납득이 안 돼요. 합리적인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찌됐든 전재수 의원이 받았으면 받았다, 안 받았으면 안 받았다 명확히 말하면은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애매모호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의혹이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선웅 대변인님, 저도 뭐 국회 출입 많이 해봤지만 망치로 이 선임 보좌진과 보좌진 인턴이 가담하여 망치로 PC, 기억장치 등을 부수고 구부리고 밭에 버리고 목욕탕 쓰레기통에 유기했다라는 이 공소장 내용 굉장히 좀 이례적이거든요. 이 대목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뭐 약간 좀 보좌진들이 과하게 조금 대응을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저기 전재수 의원이 뭐 통일교 관련해 가지고 금품이나 이런 수수 의혹이 있는 것이었는데 그것들이 컴퓨터에 뭐 기록이 남겠습니까? 저는 뭐 만약에 이제 저 사실이 저런 행위가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통일교 관련된 금품 뭐 그러한 것들을 조금 뭐 없애기 위해서 저렇게 했을까, 저 정도까지 했을까 이런 조금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지금 뭐 그냥 검찰이 이제 압수수색 한다니까 조금 과하게 좀 예민하게 뭔가 이제 반응을 한 것 같다. 뭐 검찰이 막 모든 걸 다 뒤지지 않습니까? 뭐 하나부터 열까지 다 뒤지기 때문에 저것뿐만 아니라 뭐 다른 거 관련해서 어쨌든 뭐 개인적인 그러한 일들도 있을 거고요. 근데 어쨌든 저러한 것들이 지난 경선 때, 그러니까 전재수 후보가 부산시장 출마한다고 했을 때부터 국민의힘에서 꾸준히 제기하던 것인데 뭐 지금 다시 나오는 것은 저기 토론회에서 나왔기 때문인데 저게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전재수 후보는 저러한 논란, 뭐 금품 관련된 논란에서 합수본에서 경찰이 전재수 의원은 혐의 없다. 뭐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뭐 저 관련해서는 뭐 이렇게 이 정도 하는 선에서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전재수 의원 본인이 한 것도 아니니까요. 전재수 의원은 본인은 모른 채 보좌진이 알아서 벌인 일이다라는 취지로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야당의 주진우 의원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저는 전재수 후보자가 모를 수가 없는 게 그 비품을 보좌진들이 그렇겠네요. 보고도 안 하고 알아서 부술 수가 있나요? 제일 열받는 게 뭐냐면 26살인 젊은 인턴 보좌관이 있어요. 이 보좌진이 뭘 알겠습니까? 위에서 시키면 시킨 대로 하다 보니까 뭐 PC도 뭐 나르고 뭐 이렇게 했겠죠. 이분이 재판에 해부됐어요. 전재수 후보자가 너무 비겁하지 않습니까? 그 앞날이 창창한 26살의 청년을 인생을 망쳐버리는 거거든요. 저는 전재수 의원이 양심이 있으면 자수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자, 지금 공방입니다. 전재수 의원은 보좌진들이 알아서 한 일이다. 야당에서는 그걸 의원 모르게 어떻게 하냐. 뭐 이 공방입니다. 검찰 출신의 김광선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뭐 압수수색 받았던 의원들은 꽤 많은데 이렇게 망치로 부수거나 목욕탕에 유기하거나 한 경우는 워낙 이례적인 일이긴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상식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25년 12월 15일 날 압수수색이 나왔어요. 근데 2025년 5일 전인 12월 10일 날 저렇게 부쉈다는 것이 이제 공소장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컴퓨터가 어디에 있는 PC냐면은 전재수 의원 북구 갑에 있는 지역구 사무실에 있는 PC예요. 이게 아마 이것은 국회에서 제공한 게 아닐 겁니다. 지역구 사무실 PC까지 국회에서 제공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걸 정치자금이랄지 아니면 사적으로 샀을 가능성이 크죠. 근데 이 PC 자체가 누구 소유냐? 제가 볼 때는 전재수 의원 소유겠죠. 보좌관 소유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역구에 있는 PC 자체를 소유자의 지시 없이, 그것도 국회의원의 지시 없이 이걸 이렇게 망치로 때려 부수고 그다음에 뭐 밭이랄지 이런 곳에 버릴 수 있느냐? 이건 상식적 차원에서 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이 좀 있죠. 경찰에서 이 부분을 조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전재수 의원에 대한 조사 자체가 굉장히 오랫동안 끌어왔잖아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가르트 시계를 받지 않았다, 돈을 안 받았다 이래서 결과가 나온 게 아니고 시효가 지났다고 그래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부를 판단을 안 한 거거든요. 근데 계속적으로 제가 볼 때는 저는 뭐 공소권 없음 처리가 된 걸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 또 발표한 걸 보이는데 계속 무혐의, 죄가 없는 걸로 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또 맞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볼 때 예를 들어 저희 법무법인 사무실에 PC가 있어요. 근데 그걸 저의 지시 없이 요직원이 마음대로 PC를 망치로 때려 부셔가지고 없앨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법인 대표의 아니면 변호사의 허락 없이. 그러면 뭐 결과는 이제 뻔하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보좌관들이 비서관들이 아니 전 의원으로부터 우리가 지시받은 적이 없다라고 끝까지 하면 연결성을 찾을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형사는 워낙 증거를 엄격하게 하니까. 그래서 전재수 의원까지 입건을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뭐 상식적인 차원에서 보면 어떻게 보좌진이 자기 마음대로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에 PC를 때려 부술 수 있나? 그래서 증거인멸할 수 있느냐? 그것은 사실은 이해가지 않는 측면이 있죠. 김은정 의원님. 네.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장은 할 수 있죠. 근데 본인은 그 거부하고 지난 3월달에 이미 그 입장 다 밝힌 바가 있거든요. 그리고 관련돼서 이미 뭐 그 무혐의 처분 받은 그런 상황인데 본인은 몰랐다고 하고 그 인지하는 즉시 본인과는 관계가 없고 이제 인지하는 즉시 복구를 지시해서 복구까지 했다 이렇게 한 게 지난 3월달의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우리가 윤석열이 그 계엄 일으켰을 때 비상계엄 일으켰을 때 김건희 씨가 몰랐다 그랬잖아요. 그거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에서는 본인이 계속 거부하고 있고 아직 그걸 부정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물증이 없으니까 결국 그걸 기소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비슷한 논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분명히 부인하고 있고 이걸 범죄로 규정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그걸 뒷받침하는 뭐 진술이나 물증 같은 게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다라는 것이냐. 그래서 주장의 영역일 수 있어도 어쨌든 객관적인 상황에 있어서는 그건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와 관련해서 처음에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빨리 수사한다고 계속 비판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무혐의 처리해버리니까 무혐의 처리했다고 또 비판을 하시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수사라는 것은 진술과 물증 같은 거에 뒷받침돼야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제 불기소 처분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